어울림이란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잘 조화된 결합입니다. 각자의 능력이나 각자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보다 서로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지요. 그런 것이 바로 삼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82강입니다. 오늘은 삼합집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삼합집자입니다. 삼합집자는 세 개의 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합이지요. 어울림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삼합집자는 한일자가 세 번 있습니다. 각자 하나씩의 것들을 세 번 겹친 그런 모양인 것이죠. 정삼각형 모양입니다. 이 삼합집자는 세 개를 합한 모양이 삼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의 세 개를 하나로 합하여 적절하게 어울린 모양이지요. 각각의 하나씩을 적절하게 어울리면 이렇게 고운 모양이 나옵니다. 적절하게 어울린 그 모양인 것이죠. 개별의 것들을 낱개로 힘을 발휘하기보다도 이렇게 세 개를 합하면 더 좋은 힘이 나온 것이죠. 더 좋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전라남도 목포에 가면 삼합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홍어와 돼지고기와 신김치를 합하여 삼합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 더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합이랍니다. 삼합집자는 낱개의 세 개를 합한 모양입니다. 개별의 세 개를 하나로 합하여 적절하게 어울린 모양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삼합입니다. 그래서 어울림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중심자인 삼합집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 한자입니다. 삼합집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합할합자입니다. 합할합자는 합하다는 뜻도 있고 모으다는 뜻도 있죠. 이 합할합자는 삼합집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삼합집자는 세 개의 합입니다. 어울림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데 이번 경우는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할합자는 세 개의 합으로 말하여 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한 글자에 똑같은 부수가 세 번 겹쳐 있으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삼합집자도 한 일자가 세 번 겹쳐 있기 때문에 아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각각 개별의 것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삼합집자입니다. 세 개의 합으로 말하여 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의 의견이 어우러져 결론을 만든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모두의 의견이 어우러진 그 모양인 것이죠. 이렇게 모두의 의견이 합하여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면 공동체에 큰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더 이상 분열은 없는 것이고 합심하고 단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결합자는 세 개의 합으로 말하여 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있죠. 지행합일은 참 지식은 반드시 실행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식과 행동이 합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또 합치라고 할 때나 합산한다고 할 때도 합할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명령 명자입니다. 명령 명자는 명령을 의미하죠. 명령이라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무엇을 강제하는 지시입니다. 명령을 받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명령 명자는 삼합집 부수의 입구자와 병부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삼합집자는 세 개의 합이죠. 어울림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고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부절자는 병부인 것인데 병부는 심표를 말합니다.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 증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 명자는 말과 심표가 어울림으로 명령이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은 합당한 지시와 그에 걸맞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합당한 지시와 그에 걸맞는 자격이 담보되어야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의 근거는 합당한 지시여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한다고 그게 명령이 되진 않습니다. 합당한 지시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교가 조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뜬금없이 누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명령은 합당한 지시와 그에 걸맞는 자격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인명제천이 있습니다. 인명제천은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는 뜻으로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늘에 달려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수명이라고 할 때나 학명이라 할 때도 명령할 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거느릴 영자입니다. 거느릴 영자는 거느리다는 뜻도 있고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 거느릴 영자는 삼합집자와 칼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삼합집자는 세 개의 합입니다. 어울림으로 해석하지요. 그리고 칼조자는 칼을 의미하고 무기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거느릴 영자는 칼을 통한 세 개 합이 명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은 칼의 위협으로 강제하는 합의된 지시라는 것이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칼에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칼에 위협이 없이는 명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항명할 때는 칼에 위협이 있는 것이죠. 그 위협 때문에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무기의 위협이 지시 방법의 배경이 된다라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지시를 받고 순수하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 배경에 칼의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재해를 당하기 때문에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칼의 위협이 있습니다. 건드릴 영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칼을 통한 세계 합의 명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무기의 위협이 지시 방법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주령 모계가 있습니다. 주령 모계는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나서 저녁에 바꾼다는 뜻으로서 너무 자주 바뀌어서 믿을 수가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명령이나 영장이라고 할 때도 건드릴 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회자는 모이다는 뜻이 있죠. 이 모일 회자는 삼합집자와 받전자와 말할 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삼합집자는 세 개의 합입니다. 그래서 어울림으로 해석합니다. 받전자는 삶의 터전으로 해석하고 말할 월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모일 회자는 말로 삶의 터전에 조화를 이루러 만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터전에서 조화를 위해 모인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서로서로의 의견을 어울려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모인다는 것이죠. 모여서 대화하는 이유는 서로의 조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말로 의논하는 게 만나는 목적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조화를 위해 모인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회자정리가 있습니다. 회자정리는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는 뜻으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별의 아쉬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휴일이라고 할 때나 피식한다고 할 때도 모의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합집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모두첨자입니다. 모두첨자는 모두이고 함께를 의미하고 있죠. 모두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서 빠짐이나 넘침이 없는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첨자는 삼합집자와 이끝자가 두 번 겹쳐 있고 사람인자도 두 번 겹쳐 있습니다. 그 중에 삼합집자는 세 개 합이죠. 어울림으로 해석합니다.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죠. 두 개 있으니까 입이 많은 모양입니다. 또 사람인자도 사람을 의미하는데 두 번 겹쳐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점자는 사람들의 입들이 어울린 상황을 모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하나로 일치되는 상황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히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는 그 과정을 모두 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공동체 목표에 부합되게 일치되는 그 상황이 모두 첨자인 것이죠. 사람마다 각자의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하나의 의견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모두 첨자인 것이죠. 모두 첨자는 사람들의 입들이 어울린 상황을 모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공동체 목표에 부합되게 일치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첨이라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빙둘러 앉은 자리를 원첨이라 하지요. 또는 원첨은 빙둘러 앉은 여러 사람들을 원첨이라 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세트 한자 582강으로서 상업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